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자, 20번째 배움의 편 들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린 왕자 들려줬는데 생텍쥐베리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이야기했었죠? 맞아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여러분, 어떻게 책 좀 많이 읽었나요? 다음 주 한 주 남았네요. 한 주 잘 이기고 여러분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배움이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가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생텍쥐베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흥미롭게 생각한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배우고야 말았죠. 생텍쥐베리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었고 세상은 거대한 학교였어요. 종이에 그림으로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야. 그림에 푹 빠진 생텍쥐베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어요. 하늘을 날아서 세계 곳곳을 탐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기한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산호가 아름다운 섬도 갈 수 있고 추운 얼음 나라도 갈 수 있겠지? 그래,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워야겠어. 당시에는 비행기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커서 쉽게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텍쥐베리는 겁없이 공군에 지원해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생텍쥐베리는 비행기를 조종하며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죠. 우와, 하늘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정말 감동적이야. 이 느낌을 글로 쓴다면 좋을 텐데. 생텍쥐베리는 이번에는 이야기 쓰는 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자신의 비행 경험을 살려 비행사, 난방우편기, 야간비행, 어린 왕자 등을 썼어요. 그의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특히 그가 직접 그림을 그린 어린 왕자는 세계적인 명작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처럼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배우기를 좋아했던 생텍쥐베리는 그로 인해 멋진 문학작품들을 세상에 남길 수 있었죠. 여러분도 무언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꾸준히 배워보세요.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습관 키우는 방법,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기. 쑥쑥 자라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싶다면 무엇이든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배운다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많이 뿌린 사람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달콤한 열매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배움의 기술 첫 번째,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관심이 없는 것을 배우려면 지루하고 따분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자, 배움의 기술 두 번째, 스승을 찾아보세요. 좋은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있는 법. 내가 배우고 싶은 분야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나에게 잘 알려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기도 하죠. 배움의 기술 세 번째,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세요. 예습과 복습을 열심히 해야 진도도 빨리 나가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오래 기획되어야 언제든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하죠. 이왕 배우는 거 흘려듣지 말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배움의 기술 네 번째, 나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금상첨화예요. 배운 것을 응용하거나 나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세요.
긍정 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나를 위한 선물, 배려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나를 위한 선물, 배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들 혹시 윤희상 작곡가 들어보았나요? 윤희상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작곡 공부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나라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윤희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것에 반대하기 위해 조국으로 돌아와 반대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다시 프랑스, 독일에서 음악 공부를 계속하던 윤희상은 자신이 작곡한 곡들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간첩 혐의를 받아 조국으로 돌아가 또다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음악가들과 독일 정부는 윤희상의 석방을 위해 운동을 벌였죠. 결국 윤희상은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독일로 추방을 당했어요. 윤희상은 그러한 수모와 고통을 받고도 조국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민들이 큰 혼란과 고통에 휩싸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윤희상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광주여 영원히라는 교향시를 만들었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했어요.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국민들과 함께 싸울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리라 생각해. 윤희상은 조국에 있는 동포들을 걱정했어요. 특히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죠. 이상 가족들을 서로 만나게 하고 후손들에게 하나 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상 가족들에게 그리고 갈라져 있는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을 심어주고 싶어. 윤희상의 생각은 이번에도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윤희상은 판문점에서 남북 음악회를 열기를 제안했고 그것은 통일 음악회로 결실을 맺어요.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나고 없지만 그가 남긴 음악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의 큰 사랑과 배려를 전하고 있답니다. 좋은 습관 키우는 방법, 나를 위한 선물 무엇이 있을까요?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면 친구에게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선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맛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나 자신이죠.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을 더 설레고 기쁘게 하거든요.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배려하고 사는 법 한번 배워볼까요? 배려하고 사는 법 첫 번째, 주위 사람들 살펴보기. 배려라는 것은 내가 돕고 싶을 때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돕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해요. 배려하고 사는 법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배려를 하고 생색을 내거나 대가를 바라는 건 옳지 않아요. 나의 배려로 인해 상대방이 편안해졌거나 즐거웠다면 그것으로 된 거죠. 내가 배려를 한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배려하고 사는 법 세 번째, 모르는 사람도 배려하기. 내가 아는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에게만 배려를 하느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엄마에게 지하철 자리를 잡아주기 위해 할머니가 앉지 못하도록 짐을 던져주는 것은 곤란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자고요. 자, 배려하고 사는 법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 무엇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좋은 것, 편리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동생에게 휴대폰 사용 우선권을 양보하고, 아빠에게 텔레비전 리모컨을 양보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자 나를 위한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더 예뻐지고 또 여러분들은 기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